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콜라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콜라겐이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드셔보셨는데 제대로 효과들을 보고 계신지 좀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그런 거를 실제 섭취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그 콜라겐 제품이 드셨는데도 효과를 못 보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 정말 먹으면 효과 있는지, 뭐 많은 이미 유튜브나 많은 그 매체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콜라겐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올렸는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콜라겐 정말 효과 있으려면 반드시 알고 먹어야 된다. 정말 이게 저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콜라겐을 먹기 위해서 뭐 저분자량의 펩타이드를 먹어야 된다, 분자량이 뭐 몇 달톤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저는 뭐 맞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달리 생각하는지, 훨씬 더 그거보다 중요한 이슈가 다른 곳에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왜 그러면 콜라겐을 먹었는데 효과 없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흡수가 다 된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흡수가 뭐 100% 다 됐다고 그러면 그 콜라겐이 다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으로 다시 전환돼서 우리 몸에 피부도 빵빵하게 만들고 근골격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그러느냐? 실제 안 그렇거든요. 그 흡수율이 좋은 거하고 실제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비싼 돈 주고 이런 제품들 먹었는데 제대로 효과도 못 보고, 그런 현상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이게 불신이 생기고 이 시장이 사실은 사장되고 이렇게 되죠. 실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먹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왜 효과가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면 콜라겐 섭취 후 효능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이유 많죠. 콜라겐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더라. 뭐 저분자 400달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도 뭐 효과 좋다라는데 실제 잘 못 느끼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먹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거라도 안 먹으면 불안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실제 효과는 별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미하고,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미미하죠. 그래서 실제 이런 그 매스컴에서도 그러죠. 콜라겐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진 않아요. 소화되어 에너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죠. 실제 콜라겐 먹어도 피부 좋아지지 않는다. 이 얘기 뭐예요? 콜라겐 먹었는데 콜라겐이 제대로 몸 안에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콜라겐으로 다시 재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에너지를 쓰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콜라겐이 그냥 에너지로 정말 쓰이느냐? 저는 에너지로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전문가가 얘기한 것도 저는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둘 다 틀리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게 되면, 콜라겐의 정말 분자량이 흡수에 중요한가? 이제 그거 근본적인 것부터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 마케팅에서 콜라겐은 저분자여야지만 된다. 그래서 뭐 수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제공이 되는데 그게 정말 핵심적인 이유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솔직히. 체내 콜라겐 흡수 및 합성의 콜라겐 분자량이 최고로 중요한 인자인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다 부정하는 거냐?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핵심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섭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런 콜라겐의 그 효능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많은 제품들이 이미 콜라겐 이거 뭐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기다 이제 좀 해놓은 거고요. 보면 콜라겐도 있고 콜라겐 가수분해물도 있고 저분자 콜라겐, 콜라겐 펩타이드, 나노 콜라겐 뭐 수많은 이런 용어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콜라겐 가수분해물이나 저분자 콜라겐이나 펩타이드나 나노 콜라겐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마케팅 상술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사실은 이 나노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 좀 황당한 얘기예요. 콜라겐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는 되지만 나노 콜라겐이라고 얘기한 거는 콜라겐을 정말 이렇게 나노 사이즈로 잘라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콜라겐 자체를 가수분해하지 않고 나노화를 했다라면 이거는 저는 오히려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나노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나노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뭐 포지티브한 이펙트도 있지만 네거티브 이펙트도 상당히 큽니다. 만약에 콜라겐을 가수분해를 안 시키고 우리가 뭐 돼지든가 생선 콜라겐을 만약에 가수분해하는 콜라겐 그 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면역 반응이든가 알러지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면역적인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상적인 그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많은 콜라겐이 있고 제가 여기에 돼지 껍데기 구워 먹는 사진 하나 넣었는데요. 근데 이 돼지 껍데기를 먹는 거나 이런 제품을 먹는 거나 과연 소화흡수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까?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분자량 크기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또 그렇게 하죠. 어린 콜라겐, 생선의 비늘에서 나온 콜라겐 450달톤 이하, 그 다음에 피시 콜라겐, 뭐 동물 속 콜라겐, 뭐 이런 동물 속 콜라겐이나 이제 피시 콜라겐은 흡수율이 낮고 어린 콜라겐은 흡수율이 높다. 정말 이게 맞을까? 저는 솔직히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흡수율이 낮고 높은 거에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분자량 크기가 아니라 소화 기능이에요. 소화 기능. 그 먹는 사람의 소화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콜라겐 흡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돼지 껍데기를 먹더라도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을 먹어도 소화가 뭐 이렇게 낮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낮으면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소화가 워낙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능들은 크게 핵심적인 이슈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나노 콜라겐은 상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술이라고 봐요. 이거는 뭐 그냥 마케팅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량 크기가 아닌 소화 기능이 콜라겐의 흡수 정도를 좌우한다. 그래서 이 뭐 표면적이 작을 때 표면적이 이렇게 저분자된 표면적이 커져가지고 흡수된다. 뭐 이론상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정도도 소화 못하냐? 소화 효소나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이라면 다 소화시켜서 흡수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결과인데요. 이게 논문에 나온 결과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결과입니다. 이게 보시면, 요거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고요. 요 분홍 색깔은 쉽게 말하면 가수분해한 거, 가수분해한 콜라겐을 먹었을 때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거, 요 N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돼지 껍데기 같은 그냥 콜라겐 자체를 그냥 먹은 겁니다. 즉 이렇게 저분자 뭐 나노 콜라겐이니 이 위에서 보시면 뭐 이런 뭐 450달톤이냐 뭐 2000이냐 3000이냐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하고 그냥 돼지 껍데기 같은 그냥 콜라겐 자체 전혀 가수분해된
그냥 네이티브 원래 본래 거를 먹었을 때하고 실제 흡수율에서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먹었을 때보다 총 아미노산 함량 보면 혈중에 올라갔는데 실제 그 콜라겐 펩타이드나 이런 가수분해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그냥 효소 가수분해하지 않은 거하고 먹었을 때 엄청나게 뭐 흡수가 되고 안 되고 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거의 한 뭐 8, 90% 정도 흡수율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차이 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의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렸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돼지 껍데기 먹고 만약에 소화 효소제 하나 먹으면 충분히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흡수가 잘 됐는데 혈중에 이렇게 진짜 콜라겐이 다 가수분해서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그러면 콜라겐을 만드는 데 쓰이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율이 높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반쪽 얘기밖에 안 한 거다. 이렇게 먹어서 흡수율이 좋은데도 왜 그런 효과가 없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시하거나 얘기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 사실 좀 아셔야 될 게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다 잘 만들어져요, 원래. 이 콜라겐은 왜 그러냐면 거의 다가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즉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비타민 C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반드시 과일이든가 외부의 다른 거에서 비타민 C를 섭취해야지만 괴혈병이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질환들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아미노산도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을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몸에서 만드는 아미노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근데 콜라겐의 주성분들은 거의 다가 비필수 아미노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외부의 콜라겐 섭취를 통한 외부 콜라겐을 통한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잘 만듭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었을 때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느냐? 그 안 만들어지는 원인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근육이 빠지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근육이 과연 잘 불어나느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달라졌느냐? 이제 요걸 보시면 인체 콜라겐, 이 콜라겐, 뭐 피시 콜라겐, 돈피 콜라겐, 뭐 우피 콜라겐 이렇게 뭐 소 껍데기, 뭐 돼지 껍데기, 생선, 뭐 껍데기, 껍질에 가지고 이런 아미노산 조성들이 나왔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비필수 아미노산들이에요. 메이저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글라이신이나 프롤린이나 알라닌, 뭐 하이드록시프롤린, 글루타민 에시드, 알지닌 같은 거 이게 다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비필수 아미노산 포션이 이렇게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의 한 80, 90% 가까이가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필수 아미노산은 상당히 조금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지고 합성하는데 문제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릴 때 콜라겐을 따로 특별하게 먹었나요? 콜라겐은 우리 몸의 근골격계를 만들어서 가장 우리 몸에서 풍부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져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콜라겐을 수없이 달고 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잘 만들어졌죠. 근데 왜 갑자기 콜라겐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내 몸을 만든 다음에 콜라겐을 먹어야지 이것이 제대로 워킹하고 효율이 높아지는 건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콜라겐의 섭취를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서 근골격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인데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면서 콜라겐을 같이 먹었을 때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피부도 탱탱해지고 좋아지고 뭐 골다공증이든가 관절염이든가 많은 뭐 어떤 근골격계들이 다시 좋아지죠. 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도 다시 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녹아내리고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콜라겐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먼저 고치면서 콜라겐이든 단백질이든 이런 거를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자량도 흡수율도 아닙니다. 이렇게 콜라겐이 녹아내리고 줄어드는 원인은 이런 상태, 즉 노화, 운동 부족, 식습관 문제, 환원적, 산화적 스트레스, 활성산소 염증, 당독소, 콜라겐 합성 보조인자 부족, 산소 부족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콜라겐이 점점점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고 오히려 녹아내리고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다고 물이 채워지냐는 거죠. 콜라겐 아무리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도 우리 몸에서 콜라겐으로 재합성이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면 뭐냐,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거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는 상태에서 콜라겐을 드시게 되면 제대로 효과를 보게 되고 정말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콜라겐이 줄어드는 원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러면서 콜라겐을 같이 먹게 되면 아마 최상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렇게 흡수율이 좋은 걸 먹었어도 효과가 나오지 않는지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몸의 상태에서 그런 그 재합성 현상들이 잘 안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대응 솔루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